200만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휴장인 게 너무나도 다행일 정도로 긴장감은 점점 고조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가 사망했다라는 그러한 소식까지도 전해진 상황 속에서도 전쟁이 끝날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는 없어요. 이러한 분위기라면은 사실상 내일 우리나라 증시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현재 미국 선물 지수가 개장을 했죠. 우려했던 대로 개파락은 크게 맞고 나서 다시 한번 빠르게 저점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내일 오전 우리나라 장이 시작 전까지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선 썩 나쁜 분위기는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전쟁은 일단 재료 소멸로 끝났어요. 결국에는 이 전쟁보다 더 큰 악재가 터져야만 우리나라 증시를 흔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이러한 전쟁 재료 같은 경우에는 터지기 전이 무서울 뿐이지, 터진 뒤에 지수가 내려간 다음 그 이후에 추가 악재가 터지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내일부터 해서 저점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요한 내용 많이 담겨져 있으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주요 이슈와 함께 우리 이전에 추천드렸던 종목들 함께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내일의 관심 종목까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지난 영상에 남겨주신 댓글들입니다. 사실상 지난주에 제가 계속 강조를 시켜드렸던 부분은 이미 전쟁이란 재료가 나왔을 때부터 여러분들께 현금 마련해 두셔라, 비중 축소하셔라 라고 강조를 시켜드렸던 부분이 상당수예요. 그래서 잘 이행하신 분들도 계시고, 반대로 오히려 종목에 많이 들어가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현금 마련을 해두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부터 해서 저점 매수 기회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반대로 종목을 들어가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 대응하기에는 너무나도 괜찮은 자리다 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추천드렸던 종목들이죠. 그 중에서 다른 종목들은 다 무난무난해요. 그렇지만 이제 목요일에 추천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 휴림로봇, 그리고 금요일 기준으로 보셨을 때에는 아크릴이라는 종목 크게 흔들렸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금요일에는 어떠한 시장이었나요? 우리 다가오는 토, 일, 월 해가지고 3일 동안의 휴장이 너무나도 컸다. 주말에 어떠한 악재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금요일에는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다? 언제나 매도다.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이 말씀은 드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금요일 매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비중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아예 매매를 안 하시던가, 혹은 소액으로 단타적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을 하시는 거지, 금요일에 승부를 보시려고 하시면은 절대 안 되는 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나라 증시 계속해서 좋았지만 결국에는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주도 섹터 하나가 나오게 되면은 그 주도 테마만 계속 올라가는 그러한 시장이에요. 이전 종목들 한번 보시게 되면은 휴림로봇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로봇 관련주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증시가 안 좋게 되면은 로봇 이슈가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휴림로봇이 장 초반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더니 그대로 꼬라 박았어요. 아무래도 경고라는 이 딱지 자체가 상당히 무겁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래 전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매물대를 쌓아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고점에 올라가게 되면은 계속해서 고점에 물린 물량들이 탈출하기 바쁠 그러한 시점이에요. 오히려 이러한 자리에서는 우리가 이제부터 해서는 돌파 매매를 노리면 노렸지,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애매한 자리에 접근을 하시게 되면은 그것 또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으로서는 이제 구름대가 코앞에 다가와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이번 주에 방향성을 보여주게 되어 있어요. 상방이든 하방이든 방향성이 나올 것이다, 이 말이죠. 그 점을 꼭 참고해 주시고, 거기다가 지금 만약에 휴림로봇을 내가 들고 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를 미리 잡아두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특정 라인을 이탈을 한 음봉이 강하게 떨어진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주황색 선인 61선 중기이동평균선 보러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다시 한번 여기에서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구름대 타고 다시 상승 분위기로 이끌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은 아크릴이라는 종목인데 유독 많이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9% 하락이 나왔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부분이 뭔가요? 같이 이렇게 수렴이 되어 있는 상태, 모여져 있는 상태에서 주가는 상방이든 하방이든 방향성이 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뿐만 아니라 21선을 이탈한 음봉이 하락이 나왔는데 그 다음날 어떻게 했어요? 다시 한번 전날의 음봉을 다 감싸먹는 양봉이 출현을 했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다음날 더 강한 양봉이 나오는 것이 정상인데 오히려 밀려버리는 분위기였죠. 정말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그러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얘가 여기에서 양봉이 이렇게 출현을 했으면은 사실상 우리는 이것을 하나의 양봉으로 놓고 눈대중으로 절반 뚝 떼어보세요. 그러면은 얘는 이미 눌림을 받아야 되는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받고 상승이 나왔어야 되는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탈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탈이 나오고 이렇게 음봉을 보여준 날 오히려 양봉으로 다음날에 감싸 올라가주는 양봉이 제대로 출현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상 금요일장에는 오히려 양봉으로 이렇게 올려주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거의 발바닥에서 잡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타점이 너무나도 좋았지만 완전히 반대로 움직이는 하루였습니다. 이제는 아크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가 다시 재진입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손절가는 잡고 움직이셔야 돼요. 즉 4만원을 깨트린 채로 음봉 마감을 진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과감하게 손절을 진행하시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 이후에 다시 자리 나면은 그때 우리 복수를 하러 들어가자고요. 지금 이러한 자리에서는 굳이 우리가 질질 끌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전쟁 리스크까지 터졌기 때문에 오히려 4만원 이하에서도 내일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장 초반에 빠르게 올라가 주면서 금요일에 내려왔던 음봉을 다 감싸는 양봉이 출현하지 않는 한 지금부터 해서는 비중을 빠르게 축소해 나아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하메네이가 사망을 했죠. 그러면서 어제 제가 영상을 올려고 난 다음에 비트코인을 보니까 빠르게 반등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금값 같은 경우에도 다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결국에는 전쟁이 나던 달러가 망하든 미국이 망하더라도 살아남는 거는 금밖에 없기 때문에 심리는 다시 한번 금 투자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금값이 많이 올라갔다 하지만은 결국에는 돈은 금으로 몰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우려가 되는 게 환율인데 이 환율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다뤄야 될 이슈가 너무나도 많아서 환율은 내일 다뤄보도록 할게요. 뿐만 아니라 중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을 규탄하고 일어섰죠. 현재 트럼프 입장에서는 독재 국가들, 공산주의 국가들을 하나 둘씩 정리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동의 북한이라고 할 수 있는 이란을 지금 현재로서는 정리를 했어요. 물론 아직까지 완전 끝난 것은 아닙니다만은 베네수엘라 정리했죠. 이란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 어디로 갈 것이냐, 이게 가장 우리에게는 큰 문제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북한으로 갈 확률이 높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란 같은 경우에도 무려 37년 동안 독재를 했거든요. 인권 탄압이란 인권 탄압 다 당했고 거기다가 중동의 김정일, 김정은 이러한 소리를 들을 정도로 무차별적으로 시민들을 학살을 했단 말이에요. 사실상 지금 전 세계는 트럼프의 입을 보고 있죠. 뭐라고 하는지. 아마 이러한 건 오늘부터 해서 계속 이슈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이란 또한 물러서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란 같은 경우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선박 항로를 차단해버리는 단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국제유가뿐만 아니라 해상 운송 가격이 급등하는 그러한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석유, 가스 상당 비중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송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실제로 이란의 경고를 무시하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을 운행하다가 지금 현재로서는 공격을 당한 유조선 또한 나온 상태이죠. 이 호르무즈 해협이 무엇이냐면은 석유를 수출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큰 배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이 배가 왔다 갔다 하려면은 이 오만 영해와 이란 영해 이 사이인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건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오만 영해 같은 경우에는 건너려고 하면은 걸림돌이 너무나도 많아요. 일단은 섬들이 너무나도 많고 거기다가 암초지대예요. 수심 또한 너무나도 얕다. 그렇게 되면은 이 선박 같은 경우에는 엄청 큰 선박인데 수심이 얕게 되면은 아예 건널 수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건너려면 어딜 건너야 된다? 이란 영해를 건너야 돼요. 그런데 이란이 지금 현재 전쟁이 남으로써 이 영해를 폐쇄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나라로서는 지금 석유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연히 비축해뒀던 비축유를 지금 어느 정도 풀겠지만은 몇 일 못 갈 것으로 보이고 전쟁이 장기화가 되게 되면은 이것 또한 크게 타격을 미칠 것이에요. 그래서 테마를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해상운송 관련주, 해운 관련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이 테마를 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혹시라도 정리가 안 되어 있으신 분들 계실까봐 제가 종목들 다 정리해 왔으니까 HTS 키셔가지고 여러분들 관심 종목 등록 꼭 해두시기 바랄게요. 거기다가 이제 석유, 정유 관련주 또한 많이 있는데 가장 우리가 최근에 많이 보고 있는 종목 뭔가요? 흥구석유. 금요일에 크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굳이 지금 현재 이러한 이슈 때문에 우리가 석유, 정유 관련주를 당장 시작하자마자 잡을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갭이 상당히 높게 뜰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특히나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존재하는데 이 종목들이 다 갭을 띄워봐요. 그렇게 되면은 뭔가요? 장초반 갭 상승은 결국에는 그 갭을 다 메꾸려 내려온다.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까지 그대로 직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이슈가 더 이상 불거지지 않고 오히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빠르게 해지, 조치가 될 경우에는 오히려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꼭대기에 물릴 가능성 또한 있으니까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장 초반부터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게다가 최근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쟁이 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김정은이 다시 한번 트럼프에게 손길을 내미는 그러한 모션을 보실 수가 있었고 게다가 트럼프 또한 어떻게 했습니까? 김정은에게 조건 없는 대화, 트럼프는 열려있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두 국가 간의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을지 시장에서는 촉각을 세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란과의 전쟁이 터지면서 북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법 무도한 불량배적 행태라고 하면서 북한이 맹비난을 쏟아부었죠.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어요. 북한 입장에서는 누구를 콕 집어서 언제나 욕을 합니다. 특정 인물을 콕 집어가지고 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트럼프 욕이 안 보여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북한 또한 지금 상당히 조심스럽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오늘 영상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트럼프는 공산주의 국가들을 하나둘씩 다 정리해가고 있어요. 베네수엘라부터 해서 이란, 그 다음은 어디가 될 것이냐? 당연히 러시아, 중국, 북한이겠죠. 이 세 국가 중에 하나가 될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 지금 현재로선 다음 타겟은 누구예요? 러시아는 지금 현재 전쟁하느라 바쁘고 거기다가 푸틴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중국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아마 가장 마지막이 이 두 국가 간이라고 하면은 사실상 그 다음은 이 사람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북한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 또한 지금 현재로서는 어찌됐든 김정은하고 먼저 얘기를 해보는 게 우선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협상이 좋게 끝날지 나쁘게 끝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찌됐건 이 종목들이 올라갈 것입니다. 당연히 대북주들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선 뭔가요? 이란, 호르무즈 해협, 봉쇄 관련주, 정유, 석유 관련주, 그리고 에이펙에서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대꾸조차 안 하다가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 잡아가고 하메네이 죽었다니까 입을 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해서는 남북경협 관련주, 개성공단 관련주는 우리가 또 한 번 지켜봐야 될 관심 종목 테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개성공단 관련주를 해가지고 코데지 컴바인 대장주로 올라가고 있는데 움직임이 정말 심상치 않은 종목 중에 하나이고 뿐만 아니라 현대로템, 인디에프 등등 이러한 종목들 상당히 많이 있는데 결국에는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방안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로 와야 돼요. 이 점 또한 마찬가지로 단기성 테마가 아니라 좀 길게 보고 가셔야 되고 하루아침에 끝날 그러한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내일 바로 접근을 하시는 것보다 좀 시간을 갖고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만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뭐 다른 이슈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번 주말간은 사실상 전쟁 이슈로 덮여져 있는 분위기죠. 그런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금요일 장마감하고 터진 이슈예요. 다른 유튜버들 아무도 안 다룰 때 저는 또 가지고 와봤습니다. 바로 현대차에서 새만금 9조 원을 투자하겠다. AI 수소도시를 만들겠다라는 이러한 뉴스가 터져버렸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 전쟁 테마 같은 경우에는
내일 장 초반에 반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런 다음부터 해서 오늘 나스닥 선물 시장 오전장만 보신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시면은 아마 장 초반에 어떻게 했나요?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추가적인 이슈가 없고 오히려 전쟁 리스크로 인해서 악재는 끝났다라고 하면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분위기란 말입니다. 우리나라 증시 또한 마찬가지로 개파락으로 출발을 했다가 그대로 양봉으로 들어올리는 이러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전쟁 관련주들은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하락을 할 거란 말이에요. 갭을 높게 띄우고 하락하는 분위기.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때 누가 올라갈 거냐? 전쟁 관련주들이 테마가 죽게 되면은 그 다음 테마로 어떤 종목들이 올라갈 것이냐 물으신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단연코 새만금 관련주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뭐니 해도 새만금 관련주도 새만금 관련주인데 누가 투자를 하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누가 투자합니까? 현대차가 투자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당연히 본주인 현대차가 먼저 움직일 가능성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계속해서 날아갔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많이 못 올라갔던 현대차 입장으로서는 지금이 오히려 더 기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계속해서 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너무 크게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안심을 시켜드리고자 어떠한 시나리오를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냐. 내일 코스피 지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금요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장마감 코스피 종가는 6244포인트였습니다. 아쉽게도 6250포인트를 깨트린 상황에서 마감을 진행을 했는데 이 사이에 이제 전쟁이 났어요. 주말 동안.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갭하락은 면치 못할 거예요. 근데 이 갭이 얼마나 떨어질 것이냐 그것 또한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죠. 6250포인트인데 그동안 올라오는 도중에 쌓아놨던 매물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근처 가장 중요한 심리적 지지 구간은 6000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6000포인트에서 지수가 출발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종목들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5%까지도 열고 개파락 출발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시간 이후로 해가지고 만약에 뭐 추가적인 악재라던가 전쟁 리스크가 더 터진다라고 하게 될 경우에는 장 초반에 아랫골이 살짝 달아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랫골이 또한 어디에서 지지가 나오냐? 주황색 선이 바로 11선이에요. 이 11선까지 이렇게 올라오겠죠. 11선이. 그리고 5일선 또한 이렇게 올라와 있을 것이고요. 11선 자리에서 지지받을 확률이 매우 높다. 뿐만 아니라 6000포인트 또한 강력한 지지와 저항 구간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하게 되면은 반발 매수세 아랫꼬리로 말아 올릴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제 우리는 장마감이 다가오면 올수록 어떤 걸 체크하셔야 되냐? 내일 지수가 만약에 5일선 위에서 양봉 마감 진행을 한다라고 하게 될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지수는 또 이번 주 날아갈 가능성을 생각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5일선 위에서 마감을 못한다. 5일선이 이렇게 올라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사실상 5일선이 저항대가 될 가능성 또한 우리가 배제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장마감 때 어떻게 되나요? 윗꼬리 남기고 쭉 다시 하락하면서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다 출현한 양봉 마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것 또한 크게 나쁘지 않은 차트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지수는 결국 뭔가요? 부정할 수 없는 종목으로 치게 되면 급등주에 해당이 됩니다. 현재 코스피 주봉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다 출현한 양봉 마감으로 지난주 마감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음봉으로 때려진다 하더라도 어떠한 모습이에요? 5일선이 아래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주봉 차트 기준으로 5일선을 깨트리지 않는 한 전혀 이상 없는 급등 차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게다가 일봉 차트 또한 마찬가지죠. 5000포인트에서 보여주었던 21선 확인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이 있죠. 충분히 출현하더라도 추세는 계속해서 우상향 급등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은 즉 코스피는 어제도 말씀드렸죠. 현재 6.3 지방선거를 보고 계속해서 시장이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월봉 차트 기준으로 지금 현재 5일선 자리가 이제서야 4,900포인트 부근으로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이제 내일부터 해선 3월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5일선이 이렇게 올라와 오겠죠. 그러면은 뭔가요? 5,200포인트 정도까지는 올라온단 말이죠. 사실상 3월의 출발을 음봉으로 안 좋게 출발을 한다 하더라도 지수가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월봉 기준으로도 한 번쯤은 조정을 받는 것 또한 나쁘지 않은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언제까지 우리는 최소 지켜봐야 된다. 이 시장의 불장은 최소 6.3 지방선거까지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내일 매매에 있어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 9시부터 혹은 8시부터 급급하게 종목을 찾으실 필요가 없어요. 본 장이 시작이 되고 최소 오전 10시까지는 관망하셔도 됩니다. 왜요? 본격적인 테마가 아직 형성이 안 될 시기거든요. 갭을 높게 띄우고 출발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갭 하락을 띄울지 아니면은 얘네가 빠르게 상한가를 올라가 줄지 이런 것 또한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요. 게다가 개파락이 뜬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만약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같이 동반 상승이 나오는지, 기관들의 매수세는 유입이 되는지, 아니면은 외인들의 매수세는 어떤지 이런 것 또한 다 체크하시고 들어가더라도 늦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나 지수와 함께 보셔야 되는 게 바로 대형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말씀드린 현대차 주가를 계속해서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개파락을 크게 맞고 나서 빠르게 양봉으로 치고 올라가주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점 매수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죠. 분할 매수는 당연히 필수고요. 반대로 이번 주 통틀어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보유하고 계시는 중소형주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매도 포지션 여러분들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어찌됐건 중소형주들은 수급이 잘 안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상한가를 가는 종목들은 많이 나올 겁니다. 중소형주들. 그렇지만 얘네들이 장중에 갑작스러운 급등을 통해서 올라가면서 상한가를 보여줄지 아니면 뭐 하루 종일 주도하면서 상한가를 가줄지 이런 것 또한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된단 말이죠. 3월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월봉 차트 또한 우리가 다 둘러봐야 되고 시장이 정말 정신없게 돌아갈 예정입니다. 그 말은 즉 중소형주들은 우리가 굳이 현재 시점에서 보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수 있는 종목들은 최대한 정리하시면서 현금을 마련해 두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단타는 소액으로 그리고 욕심은 금물이다. 당연히 필수적인 마인드겠죠. 이런 것을 다 확인하시고 인지를 하셨다면 내일의 관심 종목 바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관심 종목 같은 경우에도 4종목을 또 준비를 해봤고요. 상당히 좀 시총이 높은 종목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느 정도 선에서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성은 있는 그러한 종목들로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아직까지 하단에 우리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종목은 한농화성입니다. 아무래도 내일 개파락을 우리가 감안하고 이 종목을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수가 떨어지게 되면 종목들 또한 아무리 추세가 좋다 하더라도 개파락 맞고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같이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내일 만약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는 한번 크게 세워준 다음 지금 현재 깃발 모양의 차트를 만들어주고 있죠. 이러한 차트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인 돌파 매수는 어디에서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 깃발의 상단 구간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을 때, 그때부터 해서는 이제 돌파 매수가 가능한 부분이란 말이죠. 그리고 현재로서는 모든 이동평균선들이 수렴이 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발산을 보여주기 직전인 그러한 상황이에요. 따라서 내일 오전에 시가가 25,000원 자리에서 시작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25,000원 자리에서 양봉으로 지수가 들어 올려준다. 지수를 보셔야 돼요. 지수가 상승이 나온다. 그렇게 되면은 한농화성 또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25,000원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해 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최고의 타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결국에는 매물대가 다 빽빽하게 쌓여 있는 구간이 25,000원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깨트리는 하락이 내려온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우리는 손절 칠 수 있을 정도의 비중만 들어가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주봉 차트 또한 최근 5주간 고점에서 윗꼬리와 아랫꼬리 다 출현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만큼 많이 무거울 거예요. 하지만 25,000원 자리에서는 당연히 저점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에 그 점을 보신 다음에 우리는 진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얘가 개파락 없이 금요일 종가 부근에서 출발을 한다라고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전 10시까지도 관망하신 다음에 지켜보시고 들어가시더라도 늦지 않는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코스피가 지수가 많이 하락한 채로 출발을 하게 되면 코스닥 또한 어떻게 될까요? 크게 하락한 채로 출발을 할 확률이 매우 높겠죠. 최근에 코스닥이 올라갈 때 같이 반응을 보여주는 종목이 하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종목 뭔가요?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금요일 기준으로 해서 양봉 보여주는 모습,
많이 올라가진 않았지만 매물대를 돌파해주는 양봉이 목요일자로 출현을 했고 금요일 기준으로도 양봉 보여주었어요. 얘 또한 마찬가지예요. 한농화성과 동일하게 17만원짜리 아래에서 출발을 해준다 라고 하게 될 경우에는 현재로서 같이 발맞춰서 올라오고 있는 11선과 21선 이 모든 것들이 다 지지 구간의 역할을 해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 에코프로 내가 안 들고 있다 하시게 되면은 충분히 접근해 보실 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코스닥의 지수 흐름이에요. 코스피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코스닥의 차트를 보시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보유 중이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물량을 더 실을 수 있는 추가 매수 기회까지도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하시고 우리 에코프로는 계속해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결국에는 우리나라 정부 측에서 코스닥 3,000포인트 보내겠다라는 공약까지도 세워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지켜볼만 합니다. 코스닥의 대장주는 에코프로기 때문에 그쵸? 자, 그 다음은 아무래도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가지고 해운 관련주를 우리가 하나 짚어야 돼요. 우리 구독자분들께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종목이 있는 것 같은데요. 바로 HMM이라는 종목입니다. HMM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해운 관련주예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포스코홀딩스와 한번 이슈가 있었죠. 포스코홀딩스가 HMM을 인수하겠다라는 인수설이 돌면서 주가를 크게 한번 부양을 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 이후에 포스코홀딩스는 아니다, 인수 안 할란다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주가는 다시 원위치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현재로서는 다시 한번 2만원 위로 회복을 진행을 해주었지만 주가 하락이 최근 이틀간 크게 내려온 모습입니다. 그런데 얘가 내일 만약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가지고 이 관련주들이 장 초반 갭상승 출발을 진행을 하게 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HMM 또한 충분히 올라간 채로 시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보실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이 종목은 보합권에서 출발을 해야지만 더 잘 갈 수 있는 자리란 말이죠. 최근 올라감으로 인해서 고점에서 물려있는 개미들이 있을 것이고요. 포스코홀딩스와 엮이면서 HMM 좋아 보인다 하면서 올라탄 개미들 또한 존재할 것입니다. 이 매물대가 하루 이틀 안에 소화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터지면서 올라가야줘야지. 상승을 보여주어야지만 강한 돌파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고점 돌파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은 즉 큰 수익을 기대하고 들어가기보단 오히려 보합권에서 출발을 했을 때 이 해운 관련주를 한번 지켜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HMM 자리 괜찮으니까 접근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갭이 마냥 높게 뜬 상태로 출발을 한다 라고 하게 될 경우에는 그날은 음봉만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 초반부터 굳이 접근하지 마시라고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이후에 지수가 회복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보고 접근하시더라도 늦지 않아요. 뭐니뭐니 해도 네 번째 종목은 현대차 필수입니다. 현재로서는 현대차가 가장 뚜렷한 호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쟁으로 인해 현재로서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새만금 관련주 대표적으로 현대차 보셔야 된다 강조를 시켜드리고 싶어요. 우리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거래일 동안 양봉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양봉을 우리는 절반 뚝 떼어놓고 보게 되면은 60만원짜리가 지금 이제부터 해서는 눌림목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내일 개파락이 크게 떨어진 상태에서 현대차 또한 개파락을 맞게 될 경우에는 저점 매수세가 고지고대로 바로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장 초반부터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 점을 놓고 보시게 되면은 우리 구독자분들이 나는 큰 수익률은 바라지 않아, 짧게 먹고 나올 거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오전 8시부터 해서 현대차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는지 한번 보신 다음에 개파락을 맞은 채로 출발을 했는데 마이너스 뭐 한 1, 2% 나오게 되면은 아래 꼬리를 충분히 한번 공략을 해보셔도 좋고요. 5일선 자리가 이제 올라오고 있단 말이죠. 5일선 자리 한번 매수를 노려보셔도 좋을 만한 타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결론은 뭔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 계속해서 진행형입니다. 트럼프 입에서는 어떠한 얘기가 나올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으로서는 현재 불확실성을 계속해서 안고 가는 입장이에요. 전쟁이란 리스크는 재료가 소멸이 된 상황입니다. 트럼프의 입이 문제예요. 이제부턴 어떠한 말을 해주냐, 그것 또한 전 세계가 현재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한 상황 속 전쟁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이슈가 터진 현대차,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서 지금 칭찬을 하고 있죠. 9조 원입니다. 무려
9조 원짜리 사업이면은 어마무시한 사업이에요. 그만큼 현대차 입장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대형 사업을 진행하는 입장으로서 이 사업의 테마까지도 이제 형성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 전쟁 터진 거 너도 나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전쟁 관련주만 찾아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금요일 장마감하고 터진 새만금 이슈, 이 이슈를 계속해서 지켜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께 내일 지켜보실 만한 종목 4종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만큼 우리 구독자분들이 공부를 빡세게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로선 전쟁 리스크 끝났어요. 당연히 갭 하락은 나올 수 있겠지만은 이 갭을 얼마나 빠르게 메꿔주느냐, 이제 그 싸움입니다. 우리나라 지수가 최근에 계속해서 날아가고 있는데 상승 제동을 걸 수 있는 재료가 끝났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더 큰 상승을 위한 도약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속에 있어서 재료가 빵빵한 종목들, 그리고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들로 해서 우리는 대형주 위주 매매를 진행을 하는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소액으로 매매하시거나 아니면은 시장을 조금 더 관망하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업사이클 들어오셔서 제가 매매 기법 올려드리는 영상들이 있죠. 한 번씩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매매하시는 데 있어 정말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채널 들어오셔서 동영상 탭 클릭하신 다음에 인기 순정렬 한번 해보세요. 조회수가 가장 많이 나온 영상들 죄다 매매 기법 영상들입니다. 영상 또한 정말 짧으니까요. 하루 날 잡고 풀로 시청하시면은 여러분들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우리 업사이클 구독자분들이 정말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응원해주시는 댓글 읽으면서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를 정말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안 해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만 주식하시는 분들께 공유하셔서 같이 공부하시는 좋은 기회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200만이었습니다.